예, 무대음향 2 7번 단원 파워 앰프와 스피커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뭐랄까 전국적으로 약간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저한테 다행인 거는 뭐 공연장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사실은 제가 한동안 약간 쉬었어요. 영상을 찍는 거가 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막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하지만 좀 그 뭐랄까 어쨌든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7단원쯤 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책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좀 너무 간단하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뭐랄까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근데 한 가지 좀 제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모르는 거 있거나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또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혼자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음, 어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한두 시간씩 긴 시간을 이렇게 또 연속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제한적인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점심시간에 짬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점심시간에 짬내던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시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좀 더 깊어지면 과연 그 서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서도 사실은 책을 좀 보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책을 보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책을 보면 이해가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이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스스로 이해를 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제가 이제 음향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친구는 금방 이해를 해요. 금방 이해를 하는 반면 어떤 친구는 똑같은 거를 뭐 10번, 20번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는데 약간 좀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재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찌됐건 그래서 이 음향이라는 것이 약간 뭐 이과적일 수도 있고 약간 그 공간 지각 능력이나 아니면은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도 안 되면 어쩌면은 본인에게는 안 맞는 학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저희 동아리 친구 중에 그 여러 가지 공식을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해를 잘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막상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계속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뭐 뭐랄까 기술적으로 막 확 느는 것보다 음향에 대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 많이 늘더라고요. 사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식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음향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제 제자 중에서 자격증 없이도 뭐 지금 10년 넘게 음향 그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격증 없이도 본인만 실력이 있고 사실은 뭐 대인관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면 먹고 사는 건 할 수 있죠. 하다 보면 또 계속 또 늘기도 하고 자격증이 뭐 중요하겠냐마는 그거는 이제 자리를 잡은 후의 이야기고 자격증이 있다면 좀 더 발판이 돼서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고 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이해가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떤 친구는 한 번,
2번 해서 이해가 되는 친구가 있고, 난 10번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노력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파워앰프와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이따가 한번 봐야겠네. 스피커가 하나 있긴 한데. 예, 스피커 여기 하나가 있는데 뜯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은 파워앰프 얘기를 할게요. 파워앰프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믹서만으로도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미세한 소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헤드폰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스피커 같은 경우는 소리를 증폭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대형 스피커나 뭐 어찌됐건 음향용 스피커가 있을 때 그 스피커를 증폭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뭐 파워앰프 보면은 몇 와트 몇 와트 뭐 이런 약간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파워앰프로 해서 그 믹서의 작은 신호를 증폭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앰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몇 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데 앰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모드를 이야기합니다. 뭐 모노 스테레오라고 하고, 모노를 그 패러렐 모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모노 스테레오 브릿지 모드가 있습니다. 앰프가 보통 이제 AB 양쪽 두 채널이라고 해서 AB 채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AB를 그 LR이라고 보통 표시를 하잖아요. 믹서 같은 경우는 LR 이렇게 하는데, 파워 앰프는 LR보다는 보통 AB라는 표시를 합니다. AB.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LR로 대부분 이제 소규모는 LR로 쓰긴 하지만, 약간 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앰프 하나로 뭐 하나의 스피커를 관장하기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스피커의 일부분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AB 개념을 쓰는데요. 모노 개념은 뭐냐? 그러니까 앰프 같은 경우 이제 139페이지 보시면 앰프 같은 경우에 하나만 입력이 되면은 그 입력으로 그 A, B 모드가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앰프에는 하나만 연결하고 그 똑같은 소스가 앰프 A, B를 통해서 똑같이 동일한 소스가 나가는 거죠. 입력 하나인데 1번, 2번 같이 나가는 모드. 이 모드를 패러렐 모드라고 하기도 하고, 일단 모노 모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테레오 모드 같은 경우는 A, B가 있을 때 A로 보내는 소스는 A로, B로 들어가는 입력 소스는 B로 보내는 모드. 이걸 스테레오 모드라고 하죠. 아마 이제 소규모 교회나 진짜 간단한 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브릿지 모드는 뭐냐?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부스터 같은 역할이에요. 앰프의 출력이 이제 그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엔진 하나의 출력을 줄이고 한쪽으로 막 출력을 모아가지고 부스터에서 막 엔진 나가는 뭐 이런, 남자들은 그런 만화 한 번씩 전 몇 번 봤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만화 로봇에서 한쪽 엔진을 죽이고 한쪽 출력을 해서 뭐 공격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모드예요. 한쪽을 포기하고 그 출력을 합쳐가지고 소리를 증폭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그걸 이제 브릿지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거는 뭐냐면은, 브릿지 모드를 굳이 왜 쓰냐라고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스피커나 앰프나 초기에 나왔을 때 출력이 정해져 있긴 해요. 뭐 스피커는 뭐 1000와트, 뭐 앰프는 1000와트. 옛날에 한번 그 임피던스 매칭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앰프는 스피커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게 좀 좋다. 똑같이 되면 약간 좀 그 순간적인 출력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스피커 용량보다는 그 앰프의 출력이 1.5배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예 공연장이나 강당처럼 초기에 임피던스 매칭 같은 거 잘 맞춰가지고 세팅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렌탈 팀이나 아니면은 뭐 장비를 오래 쓰다가 뭐 리뉴얼 하면서 이제 막 뜯어가지고 새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초에 그냥 나는 뭐 1kW짜리 스피커에 뭐 1500짜리, 그러니까 1000W짜리 스피커에 1500짜리 앰프만 가지고 쓰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지만,
내 갖고 있는 앰프가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뭐 2000짜리도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행사하다 보니까 스피커는 1000W짜리인데 앰프가 500W짜리밖에 없다 쳐요. 1000W짜리 다 나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앰프의 수량은 많은데 그 1000W에 어울리는 그 스피커가 없다. 앰프 1000W짜리 스피커에 맞물릴 만한 앰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500W짜리를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 약 1500 정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4배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옴수가 떨어지는 거랑 뭐 전력 때문에 이제 그 총 4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손실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뭐 2.5배에서 3배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는 4배가 돼야 됐지만 그 에너지 손실 때문에 한 3배 정도. 그 여기서 보시면은 2옴에서 4옴 됐을 때도 그 8옴에서 4옴 되고 2옴 될 때도 원래 따지면은 2배씩 늘어야 되는데 약간 손실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게 있는 겁니다. 140페이지 보면은 어찌됐건 500W짜리 브릿지 모드를 하게 되면 A, B 모두 2개가 나갈 수 있는 2채널인데 한 채널을 포기하고 출력을 한 3배 정도 올리는 거죠. 500W가. 그럼 1500W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1000W랑 맞물려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앰프가 원래 두 채널에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채널 모아놓으면은 뭐 1000W짜리 스피커를 쓸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릿지 모드를 많이 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기능인데 저도 사실 별로 안 썼어요. 브릿지 모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근데 브릿지 모드는 어떻게 보면은 앰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 부분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브릿지 모드를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건 그걸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값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간단한 전기적인 거예요. 저항값이 8옴이었을 때 출력이 100이면은 4옴으로 깎이게 되면은 저항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출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물론 에너지 손실 때문에 100이던 게 200이 안 되는 거고 뭐 170 정도만 되다 하더라도 어쨌건 저항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출력이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따가 병렬 연결할 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병렬 연결하게 되면은 저항이 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 스피커가 허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앰프가 허용할 수 있는 옴수가 있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앰프를 병렬 연결할 때마다 출력이 세지니까 그럼 여러 개 연결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공사하는데 옴수 계산해 보니까 2개까지는 간당간당한데 3개는 약간 무리가 되겠더라고. 3개도 그 분장실 쪽에 스피커 설치할 때였는데 약간 좀 일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그냥 3개까지 링크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스펙을 보니까 3개까지 링크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그 앰프에 무리가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작업이 약간 귀찮더라도 그냥 2개만 링크를 해가지고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거예요. 욕심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끔 가다가 저희 공연장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10년 넘게 있었고 10년 넘게 있으면서 스피커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스피커나 앰프가 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다른 곳에서 탄 걸 많이 보죠. 뭐 하다가 뭐 하면 앰프가 나갔대. 뭐 나가고 물론 그 제품의 그 성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가는 경우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내부가 이제 약간 좀 탔거나 두 번째가 이제 임피던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앰프가 됐건 스피커가 됐건 무리를 주는 거죠. 그냥 이 기계라는 게 자기가 무리라고 생각을 해도 뭐 얘가 뭐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해요. 그런데 그냥 소리가 작으니까 무조건 올리는 경우 사실 올리는 건 어렵지 않죠. 계속 무리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냥 그게 타는 거고 앰프가 터지는 거고 스피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걸 이거는 설치를 할 때 잘 계산을 해서 세팅값만 맞춰놓고 그 이상을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사실은 앰프가 안 타요. 그거는 다 욕심 부려가지고 타는 경우가
전부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7, 80%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 타거나 먼지 쌓여서 10%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의 결함은 제가 봤을 때 10%밖에 안 되고 8, 90%는 관리를 잘 못해서입니다. 저희가 왜 이 장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어떤 방식에 대해 알아야 되느냐, 간단한 거죠. 장비를 잘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약간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저도 이제 기계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약간 좀 제 자동차를 약간 좀 험하게 타다가 약간 좀 기어 같은 경우 부분에서 약간 좀 그 손상이 돼가지고 수리한 적이 있는데 막상 저도 이제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카센터 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래된 카센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동차가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차를 잘 아니까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시고 잘 뭐 만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오래된 차도 잘 타시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분들은 장비를 아니까 똑같은 거죠. 음향을 잘 알면은 장비가 오래 유지가 돼요. 제가 이제 저희 동아리가 음향 교육하고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초보들한테 음향 교육을 하려고 마음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안타까운 게 좋은 장비 사놓고 그 망가뜨리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 뭐 1억짜리 장비 사면 뭐 합니까? 관리하는 사람한테 돈을 안 써요. 특히 교회들이 장비 좋은 거 산 다음에 그 엔지니어한테 돈을 안 써요. 그래서 그냥 금방 망가져요.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만 신경을 쓰고 엔지니어를 키우는데 좀 금액이나 뭐 신경을 썼으면은 장비가 잘 유지되고 잘 보관되고 좋은 컨디션을 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걸 모르면은 그렇죠. 장비가 쉽게 고장나는 거죠. 고주파와 왜곡률 한마디로 이제 그 앰프에서 이거는 이제 그 앰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시면은 앰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 같은 게 있어요. 뭐 설명서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스펙에 이제 고주파 비율 막 이런 것들이 뜨는데 한마디로 그 1% 이내여야 된다. 그래야지 고주파가 막 세가지고 그 앰프에 물이 줄 정도로 되면은 한마디로 소리가 약간 왜곡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의 앰프에서는 사실은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고주파 왜곡률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싼 장비가 왜 싼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 기술적으로 꼼꼼하지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고주파 왜곡률은 뭐 이렇게 1% 이내로 뭐 되어야 한다 이제 뭐 귀로 감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파수 특성은 뭐 항상 자주 나오는 거고 SMB는 말 그대로 잡음비입니다. 앰프가 갖고 있는 잡음비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서 이제 그 SMB 같은 거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수치 같은 거 있죠. 65dB가 좋지만 뭐 90dB 이상 90dB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체크해가지고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수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떤 뭐 원리라기보다는 어떤 그 매뉴얼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기 문제 같은 거에 나옵니다. 뭐 앰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고주파 요격률은 2% 이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SMB는 50 이상이면 좋거나 뭐 80 이런 식으로 약간 숫자 약간 바꿔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어떤 매뉴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예를 들어서 뭐 안전거리를 뭐 저희 그 안전거리를 10m 이상 확보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뭐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50m 정도 해야지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30m 해도 되긴 하지만 50m가 안전하다. 속도가 몇일 때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댐핑 개수는 그 댄스 같은 거 할 때 좀 중요한 것긴 합니다. 댐핑 개수가 뭐냐? 스피커가 진동을 해요. 나중에 저음대 여기 저음대 스피커들을 보면은 이게 쿨렁쿨렁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을 할 때 움직이는 걸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 딱 자동차로 말하면은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로 멈추는 뭐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딱 멈춰주느냐. 이게 바로 멈춰주면은 소리가 딱 멈춰지는 거죠. 근데 댐핑 개수가 높으면은 이제 딱 하거나 딱 잡아주거나 움직일 때 팍 잡아주거나 이런 딱 이 느낌인데 댐핑 개수가 이제 나쁘면은 이게 쿵 이게 반응이 딱이 아니라 딱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 댐핑 개수 낮으면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댐핑 개수가 이제 낮으면 음이 부드러워져요. 클래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낮아도 울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 풍부해지는데 또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댐핑 개수가 낮 뭐지 거기 이제 수치 있는 거죠.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2하까지 낮으면 안 되고 0까지 그 댐핑 개수 높으면은 댄스 할 때 쿵짝 쿵짝 드럼 같은 거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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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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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할 때는 댐핑 개수가 이제 높으면 좋고 아니면 클래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낮으면 좋고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낮으면은 음이 부드러워지지만 선명감은 떨어진다. 선명감이 떨어지지만 클래식이나 이런 약간 울림 있는 악기는 사실은 이게 맞는 거고 약간 뭐 스피치나 아니면 약간 댄스나 이런 가지고 약간 비트가 있는 느낌의 음악을 원할 때는 댐핑이 약간 높으면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류 같은 경우도 그냥 반응 속도 이런 거니까 예,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이렇게 그냥 금방 지나갔어요. 뭐 15분 얘기했는데 앰프는 말 그대로 그렇게 큰 복잡함을 가지지 않아요. 물론 음향기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출력을 내는 거고 내는 장비이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앰프랑 이 나중에 하는 스피커는 굉장히 물리적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개신고도 어딘지 모르겠지만 과학관이라는 데가 있어. 그 지역마다 여기 같은 경우 가까운 데가 과천과학관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애들이 만약에 학생 뭐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러면은 진짜 그런 데로 소풍 가가지고 거기 물리학 그 관이 있어요. 막 기초과학관이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그 실험 같은 거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이게 책으로 보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뭐 시간이 되시면은 그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은 과천과학관 한번 가보시고요. 뭐 대구도 보니까 대구 요즘 안 좋긴 하지만 거기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스피커의 작동 원리 뭐 거기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진공 상태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뭐지 우주에선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해가지고 진공 상태가 되면 소리가 이제 확 소리가 분명히 울림이 있는데 사라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뭐 찍은 영상이 있긴 한데 사실 거기는 이제 뭐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공간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못하게 했는데 어쨌건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의 원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마이크가 아까 그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 진동판의 울림을 통해서 소리를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 인지된 소스 그 신호를 그대로 앰프 출력을 내면은 그 출력에 따라서 반대로 스피커가 움직이면서 그 들어왔던 신호랑 비슷하게 내려고 하는 장비가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왔다 갔다 그 진동이 생기는데 그냥 그 아까 과천과학관 이야기 했잖아요. 과천과학관 보시면 그게 있어요. 그 똑같은 그 코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왼쪽 편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반대편이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같이 한번 이렇게 움직여지고 물론 그 사이에 출력이 낮기 때문에 출력만 보강시키면은 아마 움직이는 것만큼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겠죠. 마이크로 들어왔던 진동판을 반대로 그 스피커란 진동판으로 이제 출력을 내는데 마이크 진동판은 굉장히 작은 거고 스피커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믹서랑 약간 그 신호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믹서랑 앰프가 있는 거죠. 믹서랑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확대하는 게 그냥 스피커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그래서 구조가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전자석 방식이 있고 암접 방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는 어렸을 때 그
집에 고장난 그 스피커를 한번 뜯은 적이 있는데 스피커 뒤에 보시면은 그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깨면 자석으로 돼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었는데 그 자석으로 된 방식이 이제 전자석으로 이제 한 방식이고 앞전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잠시만요. 여기 살짝 보여드리면은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판이 있는 이게 뒤가 전자석 방식이고 이게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게 앞전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스피커 보시면은 약간 이게 막이 아니라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모델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방식이 앞전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약간 그런 고음 부분. 저음은 약간 판 형식인데 고음은 약간 좀 그 크리스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판이 아닌 그 방식으로 돼. 여기 뭐 뒤에도 뭐 고음 드라이버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일반 판막 같이 않은 고음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떨려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보통 이제 진동이 되는 진동판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물론 그 저주파를 하기도 있지만 빨리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왔다 갔다는 물리적인 것 때문에 고음에는 맞지 않고요. 약간 그 단단해 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질에 있는 것들이 고음에 맞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피커 방식이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저음 드라이버랑 고음 드라이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스피커 아까 보셨듯이 보통 스피커 생각하실 때 저음처럼 이게 보통 스피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음에 이제 밑에 약간 동그란 게 있고 위에 약간 작은 게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피커가 이제 1A, 2A, 3A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사람 생각해 그 목으로 고음이랑 저음을 한번 내보세요. 이럴 때랑 성대가 바뀝니다. 약간 안쪽에 고음을 낼 때랑 저음을 낼 때랑 그 사람 목에 있는 성대 약간 뭐 인체공학적인 건 뭐라도 일단 약간 소리를 낼 때 약간 다르게 내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뭐 노래 부를 때 고음 내거나 저음 낼 수가 있는데 스피커는 그냥 그 딱 정해진 소리밖에 못 내는 거죠. 저음을 내는 건 저음밖에, 고음을 내는 건 고음밖에 못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용은 2웨이 스피커를 쓰기도 하고요. 좀 전문가용 스피커는 4웨이를 그러니까 3웨이를 씁니다. 그 고음, 중음, 저음.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우퍼라고 해가지고 4웨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음 우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낮은 주파수를 해서 약간 좀 무게감을 줘야 된다. 그 저음대를 해줄 수 있는 뭐 4A 스피커를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가정용이 최소한 2A, 1A 같은 경우가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 이어폰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이어폰이 가진 단점이 그 풀레인지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생을 못하는 거죠. 중고음만 특히 작을수록 중고음대 소리를 내고요. 이 스피커가 이제 혼이 클수록 저음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음대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제 클수록 그 밑에 저음대 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런 구조고요. 제가 크로스오버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뭐 콘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피커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 그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사실 물리적으로 기본적인 그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음은 직진성을 잘 안 가져요. 저음은 직진성 없이 약간 좀 무지향성처럼 이제 퍼지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크로저의 발전, 한마디로 엔지니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코사운드나 이제 뭐 코바나 이렇게 전시를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청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그 스피커 배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저음이 보통 무지향성을 가지고 이제 퍼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직진성을 가질 수 있게 구조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고민하고 스피커를 저음 때 스피커 만들 때 이제 고민하는 거겠죠. 스피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인클로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이렇게 요즘은 그래요. 그 스피커에 대해서 무조건 이거야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과 그 스피커 제작하는 제작사, 제작 엔지니어에 따라서 그 원래 흔히 있는 성질이 아닌 다른 성질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가끔 보긴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저렇게 되면 안 될, 뭐 저 소리가 안 나올 텐데라고 하지만 뭐 기술의 발전으로 소리가 의외로 저렇게 나올 수가 있네라는 것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사실 이 스피커 부분을 얘기할 때 요즘은 꼭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적인 것들로 어느 정도 보완하기도 하고 뭐 상쇄랑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좀 그 기술자가 원하는 방식의 스피커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소리가 또 그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기본적인 맥락만 약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밴드 인클로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피커는 무조건 이런 식이 아니라 폰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뭐 벤트 인클로저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저음대 인클로저에 대해 설명한다면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음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음 부분은 이 혼 자체가 이제 울리다 보니까 이 혼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저음이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혼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혼에 이제 그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끔 방에서 창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 문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문을 확 열고 닫았다 하시면은 좀 약간 힘드신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문 열고 닫는 건데 그 안에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제 그 다시 밀고 이렇게 할 때 약간 당길 때 그렇게 힘이 확 들어가 약간 좀 잡히는 느낌? 약간 확 안 닫히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창문을 열고 문을 닫으면 문이 쾅 닫히죠. 그런 거 아시겠죠?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문이 닫히다가도 약간 확 안 닫히는데 창문이 열려 있으면 순간 쾅 닫히거나 막 바람 불 때 쾅 닫히거나 이런 현상 보셨잖아요. 저음도 똑같은 거죠. 저음 안에 파동이 이렇게 그 안에 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구멍이나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움직일 때 약간 그 힘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소리가 제 소리를 못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들어가는 공기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밀어가지고 스피커가 잘 못 움직이게. 그래서 이제 그 덕트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덕트를 통해 그 저음 드라이버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음 같은 경우는 판 자체가 이제 그 파장 자체가 작으니까 그 떨리는 판 자체가 이게 크지가 않은데 저음 같은 경우는 이제 판 자체가 크잖아요. 그 저음 스피커 앞에 있으면은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약간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게 그 집에 문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확 닫으면은 확 안 닫히는 게 있잖아요. 천천히 말고 그냥 갑자기 확 닫을 때. 그런데 그 창문 열어놓으면 금방 닫히지 않습니까? 창문 닫으면 그냥 문이 쾅 닫히는데 창문이 닫혀 있으면 문이 딱 닫으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순간적으로 약간 멈칫하는 거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저음 같은 경우가 그래요. 판 자체가 흔들림이 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막힌 상태에서 그냥 생각해요. 스피커를 만드는데 그 공기구멍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피커를 만들게 되면 고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음대 같은 경우는 판이 움직이면서 이 압력이 그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게 힘이 와야 되는데 막혀 있으니까 이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잘 안 밀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클로저라고 해서 이제 스피커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어서 이게 스피커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스피커의 인클로저는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 저음대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또 하나는 방향을 잘 맞춰 가지고 이 저음이 그
밴드 저음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기가 나가는데 이 소리 자체를 스피커랑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구조가 이제 그 보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 거리랑 각도 계산하는 것도 이제 기술적인 건데 해가지고 소리가 좀 더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인클로저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피커는 이렇다라는 저도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온 이후로 10여 년에 걸쳐서 저도 이제 코사운드나 코바 이런 데를 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부분을 약간 벗어나서 기술적으로 이제 저음 같은 경우는 직진성을 잘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구조상으로 해가지고 직진성을 가지는 우퍼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소리가 이쪽에서는 약간 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스피커 예전에 그런 모델도 있어요. 스피커도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피커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 개의 스피커 이렇게 모아서 소리를 내서 직진성을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방식도 봤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이제 인클로저나 아니면 스피커의 구성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물론 믹서의 발전에 비해서는 약간 확 획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자의 약간 좀 고민과 여러 가지 그 인클로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스피커의 약간 성능이나 아니면은 그 색깔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스피커들을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음, 사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은 진짜 참 공학적인 부분 같아요. 사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처럼 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랑 간섭이 안 생기게 하는 뭐 이런 참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부분에 대해서는 어, 약간 여기에 있던 거는 약간 매뉴얼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들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매뉴얼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매뉴얼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스피커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얘기를 할까? 지금 그러니까 엔지니어들도 생각이 약간 다 틀려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스피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즘 그 컬럼 어레이도 많이 나오고 이전에 한 10년 전에는 라인 어레이가 많이 나오면서 포인트 스피커랑 라인 어레이랑 어떤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최근에 어디에서 스피커를 새로 사야 되는데 라인 어레이로 사야 되냐 포인트로 사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불론박이 있는 거죠. 라인 어레이가 맞냐 옳다 그르다 뭐 포인트가 맞냐 그르다 그걸 떠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어디에는 포인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상 했을 때 원했던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라인 어레이로 했을 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 여러 가지 간섭 때문에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고차원적인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음향 상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뭐 지향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또 나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 한데 어쨌건 이 책에서 저도 이제 잠깐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생각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 책에서는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뭐 벤트 인클로저나 아니면은 이거 뭐 그 차단판에 의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피커가 이렇게 됐을 때 뭐 차단판 때문에 뭐 소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148페이지에 헬름홀츠 공진기 요거 같은 경우가 작년에 시험 문제에 약간 그 예시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 저희가 헬름홀츠 공진기가 그 특별하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출 문제 보시면 아마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음 혼과
고음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그 저음 특징은 그렇고 뭐 인클로저에 따라서 저음혼이 그 뭐 폴디드 저음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스피커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나팔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명료도 이걸 떠나가지고 소리가 멀리 전달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싼 스피커도 있는데 뭐 그 뭐랄까 옛날에 지금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지고 다니던 그 야채 장수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약간 혼 스피커도 있고 시골 교회 가면 그 진짜 교회나 아니면은 뭐 그 시골 같은데 멀리 소리 내기 위해서 길이가 이딴만한 혼 스피커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일단 길면 어찌 됐건 그 멀리 나갈 수 있게 그런 스피커들. 그러니까 예. 혼 스피커 약간 길 멀리 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음과 고음 스피커들은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 크로스오버랑 패시브 스피커 패시브 방식이 아마 설명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희에 대한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저음대 스피커는 저음대 영역만 그 재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에서 뭐 12kg, 뭐 13kg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고음 같은 경우는 저음을 재생 못하고 뭐 18에서 10kHz 이런 정도 좀 재생한다고 했을 때 교차점이 있어요. 스피커에 교차점이 있는데 그 저음대 스피커 내는 부분이랑 고음대 스피커 내는 부분이랑 이 교차점 부분을 저희는 이제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합니다. 크로스오버 뭐 아시죠? 크로스오버 되는 부분인데 이 크로스오버 되는 포인트를 보통 몇 dB 정도 이제 접촉점을 0으로 두거나 아니면 약간 좀 그 벌려가지고 그림에 있을 텐데 그 154페이지 보시면 딱 그거예요. 크로스오버 주파수대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대를 마이너스 3dB 정도쯤 지점에서 겹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여기는 이제 500Hz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500Hz라고 했을 때는 저음에서도 500Hz 저음에서 약간 그 고음부 쪽에 500Hz고 그 고음에서 이건 중음 정도 갖고 있는데 중음에서도 저역대 부분이 이제 500Hz 부분인데 똑같은 500Hz가 만나는 지점이라면은 부스트 3dB가 됩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90dB, 90dB 합치면은 93dB 되는 것처럼 똑같은 주파수대가 만나는 부분은 3dB가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깎인 게 아니라 여기 부스트되는 부분은 약간 불룩해가지고 평행해지는 거죠. 일정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다시 말하는 게 제가 처음에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스피커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고음부랑 저음부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걸 하나의 스피커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은 고음부가 따로가 있고 저음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스피커가 있어서 두 개의 스피커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항상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음악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음향에 있어서는 고음부랑 저음부랑 중음부 뭐 투웨이였을 때는 고음부랑 저음부, 쓰리웨이라면은 고음부, 중음부, 저음부가 세 가지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플레인즈라고 할게요. 플레인즈 소리를 녹음을 해요. 그 녹음보다는 이제 믹싱이 들어가요. 마이크나 뭐가 됐거나 플레인즈 소리가 믹서 들어온 다음에 그게 앰프를 거치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거치기 전에 스피커로 가기 전에 원웨이 스피커라면은 앰프를 통해서 가겠지만 뭐 20에서 2만 헤르츠 다 아니더라도 이 소리가 원웨이 스피커에서는 완벽하게 재생이 안 돼요. 투웨이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스피커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음부랑 고음부랑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쪼개가지고 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풀레인지 스피커 중에서 저음 부분은 묶어서 저음 쪽으로 보내고 고음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고음 부분으로 소리를 따로 보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 실습할 때 저음, 중음, 고음을 따로 스피커 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지금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찌 됐건 하나의 그 이렇게 0부터 100까지의 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쫙 보내다가 투웨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대 50으로 쪼개가지고 밑에 50은 저음부, 51부터 100은 고음부로 나누는 거죠. 뭐 3웨이라고 했을 때는 뭐 33, 34, 38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해가지고 나눠가 소리를 쪼개가지고 각 보내는 작업. 그게 이제 흔히 DSP라고 요즘은 DSP 해가지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DSP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투웨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 뭐 흔히 이제 뭐 그 패시브라고 해가지고 어떤 구조냐면은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만들면서 그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를 자체적인 칩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자체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캐논 잭 시그널선을 하나만 꽂으면 얘가 알아가지고 신호를 그 스피커 내에서 분할해 주는 거가 보통 패시브고 뭐 바이앰프형이나 이제 그 전문가용 같은 경우는 이걸 자기가 임의로 DSP를 통해 가지고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는 거죠. 메인 소스가 들어간 다음에 그거를 따로 DSP라는 뭐 프로세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요즘은 앰프에 내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앰프에 내장되는 걸 통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 가지고 고음, 중음, 뭐 고음, 중음, 저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앰프에 하나씩 그 소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음부 소스 따로 만들고 이거 생각해보면 이게 그 음향을 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헷갈려하세요. 어찌됐건 소리를 그 56페이지 보시면은 고음역 스피커가 저음역 스피커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좋은 스피커들은 하나에 다 있습니다. 하나에 3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 케이블도 보통 기본적으로는 2채널짜리 쓰실 거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쓰시는데 스피커 보시면은 그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있고 그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투웨이용 그로 전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웨이짜리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포핀이라고 해가지고 고음부는 1로 보내고 저음부는 2로 보내가지고 소리를 따로따로 내게 됩니다. 그런 구조가 있어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안 되진데 그래가지고 그 보통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투웨이 스피커까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스피커는 전용 잭이 있어가지고 전용 잭으로 뭐 6핀, 8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커넥터에 소스가 이제 고음, 중음, 저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들어가요. 그래 물론 케이블도 이제 스피커 케이블도 보통 쓰시는 2채널짜리가 아니라 뭐 4개짜리, 뭐 6개, 8개짜리 이런 케이블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케이블이 있고 그렇게 가끔 해요. 저희는 교육용으로 쓰긴 하는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스피커 연결 방식인데 뭐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그 스피커가 보통 그 일반 스피커 보시면 인이 있고 스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스피커 출력 그 입력단에 보시면 똑같이 보시면 인풋이 있고 스루가 있어가지고 인풋이 들어갔다가 스루는 그냥 거기서 링크만 하시면은 똑같은 소리가 여러 스피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소스는 하나인데 스피커 여러 개 쓸 때 그렇게 쓰는데 병렬 아까 이야기했지만 병렬로 연결해서 임피던스가 너무 낮아지면은 스피커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앰프가 부담이 가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스피커 연결 방식 직렬 병렬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직병렬 연결을 해가지고 전체 부하가 그 앰프나 스피커가 가진 스펙에 있어서 무리되지 않게 세팅하는 게 계산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예전에 무대음향 그 자격증 2급 시험 볼 때 실기 문제가 나왔던 문제예요. 그 직병렬 연결해가지고 뭐 최상의 그 임피던스를 나오게
뭐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스피커 연결할 때 저희는 아마추어 분들은 뭐 잭으로 연결하실 거예요. 잭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꽂기만 하는 걸로 생각하실 텐데, 계산과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직렬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캘브에 만드는 거에 떠나서 직렬 보통 병렬 연결하고 직렬 연결할 수도 있고요. 직병렬 연결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옛날에 어떤 스피커 알포였나? 어떤 스피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케이블을 꽂고 꽂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스피커도 있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공연장 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앰프 하나에 스피커가 3개씩 물리게 뭐 세팅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건 이제 임피던스 이런 것들이 계산되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긴 합니다. 스피커 출력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보시면 뭐 우퍼 스피커, 전면 스피커, 사이드 필, 프론트 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하실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164페이지 약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처음에 스피커가 딱 소리를 냈을 때 이 스피커가 소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100이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100이라는 소리가 나가게 되면서 그 공기랑 계속 마찰되면서 이 스피커가 어쨌건 저항이 생기고 어쨌건 감소가 생기면서 스피커가 가면서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공간이랑 이런 걸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림 7-30을 보면은 발코니 밑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전에 나오는 모든 사실은 음향적인 용어들, 아까 사실 1단원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단원에 얘기했던 소리가 회절되고 그 고음 부분은 튕겨져 나가고 고음 부분은 직진성을 가지는데 저음은 회절을 한다, 막 이런 약간 얘기들이 사실은 164페이지에 와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긴 한데 7-30 보시면은 소리가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전달되다가 발코니가 있으면 고음 부분은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이 발코니 밑에 있는 사람은 저음은 회전해서 들어가니까요. 볼륨적으로는 저음을 충분히 듣긴 듣는데 고음부가 발코니에 튕겨 나가기 때문에 고음부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발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발코니를 없애면 되지 않긴 하지만 발코니가 필요해서 발코니가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느냐?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저음은 어차피 들어오니까 고음대 스피커, 작은 스피커만 발코니 위에다 이렇게 몇 개 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코니 밑에 그 소리를 약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단순히 볼륨이 아니라 저음대, 고음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 7-31을 보면은 사실 스피커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발코니 스피커도 있고 뭐 그 프론트 필 스피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피커가 있는데, 또 스피커가 또 많아서 보강해 주는 건 또 좋은데 보강해 주면서 또 컴퓨터링이라고 해서 스피커 간에 또 간섭이 생기기도 해요.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약간 이렇게 옆을 돌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큰 문제가 없는데, 스피커를 크게 확성을 하다 보니까 주파수의 회절도 생기죠. 이런 반사판이나 아니면은 벽에서 그 반사되는 것들도 생기죠. 간섭도 생기죠. 회절도 생기죠. 뭐 튕겨나가도 생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약간 좀 틀린 게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을 살짝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음향을 좀 더 일찍 했거나 아니면은 좀 지정적인 여유가 많아가지고 대학원을 갔으면은 제가 사실은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건축 음향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음향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공간적인 게 사실은 가장 커요. 소리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마감을 어떻게 짓느냐, 기본적인 소리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1차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음향, 전기가 깨끗한 전기냐, 그 다음이 이제 스피커 같아요. 스피커가 요즘은 잘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스피커는 그냥 듣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소리를 내긴 합니다. 물론 좀 좋은 스피커는 좀 좋은 소리를 내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잔향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짓느냐, 그 다음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깨끗한 전기, 좋은 전기를 쓰느냐, 잡음이 없는 전기를 쓰느냐. 세 번째가 스피커의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 공간에 맞춰가지고 너무 뒤거나 앞이거나 뭐 잘못 방향을 하거나 스피커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사실 그 다음에 어느 브랜드를 쓰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어떤 엔지니어가 그 음향을 잡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피커가 많아지고 커지고 이럴수록 생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스피커까지 달려오긴 했지만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사실 맨 마지막 이 스피커를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이제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뭐 효과형은 뭐 이런 보시면 아시는 거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그 마이크로 들어왔던 소리나 뭐 이 소리를 스피커로 내 가지고 그 관중이 듣는 거니까 좀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뭐 간단하진 않죠. 예. 어쨌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하다가도 저도 약간 좀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냥 시험을 위한 쪽집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험을 위한 것만 하느냐 아니면은 중간중간 여기가 갖고 있는 큰 맥락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치 같은 거, 뭐 직병률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은 보시고 계산해 보시고 뭐랄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만 이걸 왜 외워야 되는 제가 중간중간 말하는 거는 이걸 왜 외워야 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 정도 했네요. 어찌됐건 스피커 관련된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